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벅슈얼터 감독은 브랜든 니모에 대해 투웨이 중견수이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웨이 중견수는 평균 이상의 공격력과 평균 이상의 수비력을 모두 가진 중견수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짐 에드먼즈, 칼로스 벨트란, 스티브 핀니 등 투웨이 중견수가 많았지만 요즘은 공격이 뛰어난 중견수 자원에게 수비를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대신 다른 포지션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공수 겸장의 중견수가 부족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 조정 OPS와 수비 기여도 모두 평균 이상을 기록한 투웨이 중견수는 마이크 트라웃, 훌리오 로드리게스, 마이클 해리스, 세드릭 멀린스, 브랜든 니모 5명이었고 매츠는 8년 계약으로 니모를 잡습니다. 그리고 올해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이 기준을 넘고 있는 중견수는 마이크 트라웃, 블레이크 퍼킨스, 잭슨 메릴, 세드릭 멀린스, 타일러 프리먼 5명입니다. 이정우는 조정 OPS 100, 수비 기여도 0.0으로 둘 다 평균에 턱걸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활약에 따라 투웨이 중견수가 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중견수의 조정 OPS 평균은 85로 이루수보다도 낮은 포지션 꼴찌입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는 92였습니다. 따라서 이정우가 기록 중인 100은 나쁜 기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KBO 리그에서의 이정우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정우는 컨택과 성관에서는 기대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O에서 8.4%였던 헛스윙률은 10.5%, KBO에서 7.7%였던 삼진은 8.5%, KBO에서 9.7%였던 볼넷은 8.5%로 헛스윙과 삼진이 약간 늘고 볼넷이 줄긴 했지만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규정 타석 타자 중에서 버두고와 RS 다음으로 삼진을 적게 당하고 있습니다. 타구 속도와 하드히트 또한 상위 27%와 상위 22%로 충분히 좋습니다. 이정우는 루이스 RS, 스티븐 쾅과는 다른 스타일인 걸로 보입니다. 타구 속도는 이정우 90.6, RS 85.9, 관 84.2, 하드히트는 이정우 46.9, RS 18.5, 관 15.9로 이정우는 약한 컨택으로 많은 안타를 만드는 RS, 관 스타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컨택 히터지만 땅볼 비율이 평균보다 낮고 발사각도 8도에서 32도 사이에 스위스파 타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RS는 인플레이 타율이 3할 3푼 6리, ኳ는 3할 5푼 6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정우의 밥입은 2할 7푼 7리로 메이저리그 평균인 2할 9푼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결과로 보자면 RS와 ኳ이 높은 밥입을 유지하면서 안타를 대량 생산하는 이치로 스타일인 반면 이정우는 훨씬 강하게 치기 때문에 이치로와는 결이 다른 타자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정우의 스타일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타구 속도 90.5마일, 하드히트 46.9%로 타구 속도와 하드히트 비율이 거의 똑같은 트레이 터너입니다. 터너는 이정우보다 더 많은 삼진을 당하고 볼넷도 더 적습니다. 하지만 조정 OPS는 142로 이정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정우가 6.2도이고 터너가 12.4도인 발사각도와 그에 따른 장타 생산입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20홈런을 달성한 터너는 안타에서 차지하는 장타의 비중이 통산 35%에 달합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평균인 33%를 넘어섭니다. 올해는 홈런이 아직 2개에 불과하지만 많은 이루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KBO 리그에서 통산 30%였지만 올해는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19%는 절묘하게도 이치로의 통산 기록과 같습니다. 문제는 장타 비율이 이치로와 같은 이정우가 이치로만큼의 많은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타 비율이 KBO 통산 37%였던 김하성은 메이저리그에서 33%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42%를 기록 중입니다. 다른 아시아 타자들도 소개하면 오타니는 통산 49%, 올해 54%, 복사근 부상 중인 스즈키 세이야는 통산 38%, 하위 타순으로 내려온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플래툰에 적용하기 시작한 요시다는 지난해 33%,
올해는 23%입니다. 김하성은 첫해 조정 OPS가 74에 그쳤지만 장타 비율은 41%로 이 부분만큼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편 강정호는 첫 시즌이 34%, 두 번째 시즌이 49%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정우의 최대 무기가 되어야 할 이루타가 아직 3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3개의 이루타는 자신의 앞에 떨어지는 타구에 좌익수가 몸을 날렸다가 잡지 못한 것, 우측 라인을 타고 나간 것, 좌측 라인을 타고 나간 것으로 KBO에서 트레이드 마크였던 좌우 중간을 가르는 이루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우의 이루타 숫자가 모자란 건 높은 땅볼 비율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코치진은 이루 땅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히팅 포인트가 미세하게 뒤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며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면 공이 뜨기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베리 본즈가 말린스 타격 코치 때 크리스찬 옐리치에게 했던 주문과 일치합니다. 즉 발사각도가 낮은 타자도 공을 앞에서 치게 되면 공을 띄울 수 있는 겁니다. 덕분에 옐리치는 발사각도가 5.0도로 올 시즌의 이정우보다도 낮았던 2018년에 36개 홈런과 77개의 장타를 날리고 리그 MVP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정우는 지난 피츠버그 3연전에서 발사각도 15도와 12도 안타가 있었고 2차전에서는 중견수 정면으로 간 19도 타구 2개가 있었으며 3차전에서도 21도 타구가 우익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이정우는 홈런 2개의 발사각도가 32도와 29도였지만 높은 각도로 넘기는 일은 자주 있기 어렵기 때문에 10도에서 25도 사이에 라이너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매치 전까지 이정우는 86개의 타구 중 17개가 라이너였지만 피츠버그 시리즈에서는 10개 중 5개가 라이너였습니다. 현재 이정우가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은 라이너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가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이정우는 라이너 타구의 인플레이 타율이 5할 4푼 5리로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운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게 첫 번째이며 라이너 타구의 타구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정우는 라이너의 타구 속도가 평균 94.0마일인 반면 타구 속도 하드히트가 이정우와 같은 터너는 라이너의 타구 속도가 97.4마일이고 밥입도 7할 1푼4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정우는 라이너의 비율도 높여야 하고 더 강한 라이너 타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김하성은 라이너 타구의 속도가 평균 94.5마일, 인플레이 타율은 6할 5푼입니다. 오타니는 타구 속도가 99.3마일, 인플레이 타율은 6할 3푼 9리입니다. 이정우는 피츠버그 시리즈의 모습을 이어간다면 라이너 타구의 생산이 더 많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정우가 만든 라이너 타구가 더 강하게 날아가면서 좌우 중간을 가르기 시작한다면 본격적인 실력 발휘가 가능할 걸로 기대됩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강속구를 잡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이정우는 95마일 이상을 상대로 18타수 2단타 1할 1푼 1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2개 중 하나는 빗맞은 땅볼 타구였습니다. 데뷔하자마자 강속구를 잡아낸 것이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강정호는 95마일 이상을 상대로 데뷔 시즌 타율이 4할 2푼 1리, 이듬해 시즌이 4할 1푼 1리였습니다. 2015년 강정호는 95마일 이상을 상대로 타구 속도 91.6마일과 발사각도 4.6도, 2016년은 90.4마일과 10.3도였습니다. 반면 이정우는 95마일 이상을 상대로 타구 속도가 95.5마일에 달하고 있는 반면 발사각도는 마이너스 4.9도입니다. 이정우의 많은 땅볼은 95마일 이상을 쳤을 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피츠버그 시리즈에서 96마일과 99마일 공을 받아쳐 모두 플라이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역시 이정우의 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는 내일부터 보스턴, 필라델피아, 콜로라도로 이어지는 원정 10연전을 시작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은 홈 OPS가 0.642, 원정 OPS가 0.754인 반면 이정우는 홈 0.724와 원정 0.657로 원정 성적이 더 좋지 않습니다. 페너웨이 파크는 좌타자 홈런 팩터가 12위이지만 2루타 팩터는 1위, 3루타 팩터는 4위에 해당됩니다.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 파크는 홈런 팩터가 좌타자 3위이고 쿠어스 필드는 전과 같은 홈런 공장은 아니지만 전체 파크 팩터에서는 페너웨이 파크에 이어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정우에게는 오라클 파크보다
보다 훨씬 유리한 구장들을 쓰는 이번 원정 10연전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우는 2루타쇼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